시흥 앞바다에서 내륙으로 갯고랑을 따라 오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갯골은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이곳에선 바다와 육지의 야생이 한데 어울려 살아 숨쉽니다. 그 갯골과 맞닿은 곳엔 바다의 기억을 간직한 아주 특별한 들판, 호조벌이 있습니다. 내가 논에 오면 발자국 소리에 벼가 큰다. 옛날 노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농부의 바쁜 일손을 귀한 손님 저어새는 부리를 휘저으며 함께 거듭니다. 300년의 세월 동안 사람과 자연이 함께 일궈왔고 또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땅. 이 이야기는 사라져가는 무생명을 기꺼이 품어주는 호조벌에 관한 특별한 기록입니다. 한겨울 폭설에 잠겨버리고만 바닷가 폭우. 끝을 모르고 한 번 내리는 눈은 치워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물새들은 폭설을 온몸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들은 이 혹한의 시기를 견뎌내는 법을 알고 있는데요.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바닷물이 빠지면 갯골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갯골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물길을 말하는데요. 이 갯골을 따라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바다였던 땅, 호조벌이 펼쳐집니다. 마을 앞 논. 겨울잠에서 깨어난 산개구리의 합창이 시작됩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한데요. 호조벌 논은 이들의 사랑의 결실을 품어줄 것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호조벌에 봄이 깃듭니다. 이 시기를 노리는 자가 있는데요. 호조벌의 생태 조절자 황조롱이 농경지 주변의 새, 쥐 등을 주로 잡습니다. 먹잇감을 향해 내리꽂아 보지만 떼까치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봄은 농부의 시간. 91살의 노영균 할아버지는 논으로 발길을 뗍니다. 미리미리 보듬어야 가을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걸 할아버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압니다. 이거 개간하는 거, 개간. 땅을 넓히는 거. 공기도 좋고, 또, 물항이 저수지, 물이 좋고, 아주 농사짓기 아주 앙성맞춤이지 뭐. 혹한을 견뎌낸 호랑나비 고치. 등껍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화, 즉 날개도지의 마지막 단계는 날개를 말려 펴는 일.
화려하게 변신을 마친 호랑나비는 비상을 준비합니다. 이제 호조벌 들판을 날아다니며 작물의 수분을 도와줄 겁니다. 작은 맹금류, 때까치. 봄의 곤충들이 나올 무렵 번식을 시작합니다. 수컷이 4발나비를 잡아왔는데요. 때까치의 경우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이 먹이를 조달해줍니다. 때까치는 쥐, 도마뱀, 물고기 외에도 다양한 벌레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농가에 이롭습니다. 떼떼 소리는 먹이를 가져왔다는 신호. 입을 크게 벌려야만 먹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끼를 키우는 동안에도 암수 역할 분담은 확실합니다. 수컷이 먹이를 물고 오면 암컷이 받아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이렇게 암수 분업을 통해 대를 잇습니다. 호조벌은 경기도 시흥시의 10개 동에 걸쳐 있는 광활한 들판인데요. 면적은 약 5제곱킬로미터로 호조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해서 호조벌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진흙 속에서 고개를 내민 녀석은 보기 드문 드렁허리. 구멍을 파고드는 습성 때문에 논두렁이 무너지게 일쑤여서 농부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농약 과다 사용으로 거의 사라지고 일부 건강한 논에만 서식합니다. 농부들은 모내기를 앞두고 더욱 바빠졌습니다. 우선 논을 평평하게 골라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백로들에게 성찬의 시간입니다. 논바닥이 뒤집히면서 벌레나 미꾸라지들이 몸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논둑에선 꼬마 물대새들이 짝을 정하느라 분주합니다. 수컷은 마음에 드는 암컷에게 날개로 그늘막을 만들어 구애야 합니다. 살아 숨쉬는 땅 호조벌. 농산일의 시작은 야생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입니다. 그렇다면 호조벌은 어떻게 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걸까요? 옛날에는 바다인데 여기가 동네 이름이 도두머리. 그러니까 저 배가 들어왔다 이거지 도두머리. 그 지금은 여기가 바다를 꽉 막아가지고 바닷물 못 들어오게 한 게 전부 다 저 논이 돼버렸지 뭐. 바다를 육지로 뒤바꾼 대역사. 호조벌은 300년 전 호조 방죽 축조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갯벌을 개간하기 위해 우선 제방을 쌓고 수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721년 호조 방죽이 축조되고 호조벌이를 이제 형성할 때 수문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 곳이고요.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들의 대화를 기록한 문서 승정원 일기. 시흥 지역에 방죽이 축조됐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왜 이토록 험난한 대규모 간척 사업을 감행했던 걸까요? 승정원 일기의 또 다른 기록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잇따라 겪어야 했던 조선. 전국의 농토는 심각하게 황폐해졌고 경작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1670년 전쟁보다 더 큰 재앙이 닥쳐옵니다. 가뭄과 홍수, 지진, 병충해까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경신대기근은 조선 전역을 초토화했습니다.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호조 아래 진휼청이라는 빈민구제 기관을 세우고 호조 방죽이라는 제방을 쌓아 소금기 많은 땅을 농토로 만드는 거대한 개간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순전히 지게나 이게 손으로 들 것 해가지고 막았겠죠. 가래 이런 걸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평안하게 농사진을 짓고 있는 것이지만 이 땅을 갖고 농사를 짓면서 이 안에는 진짜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애환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 너른 갯벌을 품고 있는 시흥 오이도 앞바다. 4월 초 어김없이 군무를 펼치며 도요무리가 날아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연해주로 북상하던 중 영양 보충을 위해 이곳 갯벌에 들른 것이죠. 국제 멸종 위기종 검은머리 갈매기도 오이도 갯벌의 단골 손님. 갯지렁이, 개 등 종 다양성이 풍부한 갯벌은 철새들의 훌륭한 먹이터입니다. 부리가 긴 마도요는 칠개잡이 선수입니다. 썰물 때 먹이 활동하는 순간을 노리죠. 갯벌이 없으면 도요들이 살아나갈 수 없듯 어민에게도 갯벌은 귀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안악들이 열일 제쳐두고 갯벌로 나선 건 지금이 동죽철이기 때문입니다. 동죽은 예부터 오이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 조개입니다. 가마니로 한 가마씩 잡았어요. 자루로 10kg, 50kg 막 어마어마했어요. 막 발에 밟혀가지고 다니질 못했어요. 조개가 많아가지고. 예전만 못하지만 동죽은 오이도 사람들의 쏠쏠한 수입원입니다. 또 하나의 갯벌 식구는 검은머리 물대새입니다. 안악들만큼이나 검은머리 물대새도 바쁘기는 매한가지. 연미복을 입은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 오이도, 시화호 등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는 이들의 주 번식처입니다. 갯벌 오염과 파괴로 검은머리 물대새의 번식지가 날로 줄어들고 있어 보호가 절실합니다. (3월) 중순 갯벌 한가운데 자리 잡은 황새바위섬.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대만, 홍콩 등지에서 겨울을 난 저어새들이 이곳 바위섬을 찾아온 겁니다. 저어새는 생김새가 아주 특이한데요. 주걱처럼 생긴 납작하고 긴 부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외딴섬은 예민하고 겁이 많은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서식지입니다. 긴 여정 후 휴식을 취하는 저어새. 알라을 자리를 물색하는데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번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어새가 처음 황새바위의 모습을 드러낸 건 2018년. 보시겠어요? 전 세계 3천여 마리에 불과한 저어새.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종입니다. 녀석은 도착한 지 한 달여 만에 신방을 마련하고 3개의 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번식 활동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8쌍이 번식을 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근데 올해도 한 8쌍이 지금 포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 그 수가 전 세계적으로 300마리까지 떨어져 멸종위기까지 겪은 저어새. 옥귀도 황새바위섬은 저어새의 새로운 안식처가 됐습니다. 저어새의 먹이터는 번식둥지로부터 반경 약 20km 이내에 있습니다. 이곳 저어새의 먹이터는 갯골 위쪽에 자리 잡은 호조벌입니다. 저어새는 그 이름처럼 부리로 얕은 물속을 휘휘 저어 먹이를 찾는데요. 부리의 민감한 감각을 이용해 먹잇감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주 먹이는 미꾸라지, 새우, 곤충 등인데요. 저어새가 약 20cm의 부리를 저어 먹이를 찾기 위해서는 다리가 조금 잠길 정도의 얕은 물이 필요합니다. 봄철 물을 댄 노는 저어새의 먹이 사냥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호조벌과 인근 습지는 귀한 손님, 저어새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명소가 됐습니다. 야생과 더불어 생활한다는 뿌듯함. 마음을 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침마다 산책 나오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까운 위치에 논이 있는데 저어새가 있다. 여기 왜 왔지? 먹이도 많고 또 우리가 다니면서 먹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곳이니까 되게 친근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사냥을 마친 저어새는 반드시 몸단장을 합니다. 깃털 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벼룩을 털어내는 것이죠. 몸을 깨끗이 한 후에야 둥지로 돌아갑니다. 호조벌이 내려다 보이는 한 인공 둥지. 주인은 황조롱이 가족으로 부화 후 일주일가량 된 새끼들은 한창 먹이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수컷이 먹이를 가져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암컷이 등줄쥐를 받아왔는데요. 여느 맹금류와 마찬가지로 찢어 먹이는 쪽은 암컷입니다. 황조롱이는 쥐의 개체수를 조절하며 호조벌 농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식구입니다. 어둠이 찾아온 호조벌. 거미가 저녁 식사 준비 한창입니다.
호조벌의 대표적인 연밭, 관곡지. 한국 고유종 금개구리가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금개구리는 등에 2개의 황금색 줄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울음주머니가 덜 발달해서 울음소리가 둔탁합니다. 연밭이 갑자기 요란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짝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금개구리 수컷은 암컷보다 덩치가 반밖에 안 되는데요.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관심 갖는 건 뭘까요? 물 위에 떨어진 나방인데요. 금개구리는 움직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이 시각, 물속에서는 은밀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고개를 내민 녀석은 긴 무늬 왕잠자리 애벌레. 물속 생활을 마감하려나 봅니다. 날개도지의 첫 단계는 물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천적에 노출되기 쉬워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날개도지가 시작됐습니다. 잠자리의 호르몬 분비는 응축시켜놨던 모든 조직을 펼쳐지게 합니다. 이제 허물을 벗을 차례.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들어올려 부여잡아야 합니다. 쓸모없어진 껍질은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머리는 완성.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날개 펴기가 남았습니다. 새로운 생명 활동이 시작되는 새벽. 긴 무늬 왕잠자리의 모든 변신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호조벌을 날아다니며 새로운 세대를 시작할 겁니다. 둥지를 떠난 떼까치 새끼들은 부쩍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부모의 먹이가 필요한 시기. 숲속을 헤집고 다니며 부모 새에게 먹이를 달라고 재촉합니다. 아비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둥지 시절과 달리 새끼에게 직접 먹이를 전달합니다. 그만큼 먹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빨리 나는 새끼가 먼저 먹이를 받습니다. 들판의 작은 포식자, 떼까치. 무사히 성장한 새끼들도 호조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겁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호조벌 하류 갯골은 생태계의 또 다른 축입니다. 육지에 형성된 갯벌과 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2012년에 국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 빠진 갯골은 바다 갯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잠시 허용된 시간, 칠개들은 먹이 섭취에 여념이 없습니다. 말뚝망둥어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사는 망둥어과 물고기입니다. 물 밖에서는 공기호흡을 할 수 있어서 뻘 위를 기어다니며 사냥합니다. 주로 칠개와 같은 갑각류나 갯지렁이를 잡아먹으며 삽니다. 갯골의 생명들은 물때에 의존해 살아가는데요. 하루 2번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갯골의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호조벌의 옛 이름은 돌보고 기원한다는 뜻의 바라지였습니다. 건강한 땅은 무생명을 돕고 무생명은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 곁에는 사람과 무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바라지, 호조벌이 있습니다.